6.13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에겐 유리천장이 존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남에선 미투 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혁신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민선 7기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투 운동 등 성평등 이슈 속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에게 정계 진출의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에 여성들이 일부 진출했지만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여성 시도지사는 없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뒤 23년간 지속된 공고한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싹쓸이를 하다시피 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후보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8명에 불과했던 자치단체장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그마저 전무했고 여성 출마자 단 한 사람이 영암군수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단체장이 특히 광주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광주가 개혁적인 진보 성향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분야에서는 여성계의 요구와 여성들의 참여의식 확대로 여성 후보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150명에 그쳤던 여성 출마자는 200명을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석 20-30%를 가져가는 데 그쳤고 재선 3선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 청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 의원들이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또 입문하기는 조금은 더 문 열어놨지만 지속해서 커가는 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리천장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는 정치 조직 그리고 일상 속에 공고히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정말 무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하신 분까지도 있었는데 촛불 집필이 치러진 첫 지방선거. 밑바닥부터의 사회 변화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지만 젠더 의제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 채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에선 미투 운동의 표적이 됐던 유력 후보가 선거 초반에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성추문을 비롯한 사생활 문제도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안병호 한평군수의 성폭력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군수실 등에서 수년 동안 민원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나쁜 행동 하지 말아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봉변 당했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피해자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재선이었던 안 군수는 결국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 군수를 제명했습니다. 전남 여성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삭 수사를 촉구해도 검찰은 응답하지 않은 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담양과 장성 등 곳곳에서 미투가 이어졌고 후보들의 사생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성 관련 잡음으로 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한 무안군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성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더 밝혀지게 되고 더 이상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 미투 운동 바람에 이어 적지 않은 변수로 떠오른 각종 스캔들.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광주혁신위원회 위원 23명을 임명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을 임명했고 시민주권위원회와 일자리 경제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혁신위는 내일부터 시정인수와 민선 7기 밑그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6.13 지방선거 광주 지역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전달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 선관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과 광주시 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 5개 구청장과 지방의원,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도 각 자치구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어제 당선증을 전달받았습니다. (18년) 전 오늘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상호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고 선언한 날입니다. 남북 평화의 초석을 다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광장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광장 한쪽에선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화살로 쏴 넘어뜨리고 적폐 청산할 속이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맞추셔야죠. 가운데 행복이 좋아요. 행복 좋습니다. 가고 싶은 북한 도시에 공을 집어넣는 놀이도 한창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 시민단장입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이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통일이 된 통일 한국의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자고 한 선언입니다. 6.15 선언은 이후 참여정부 시절 14선언으로 이어졌고 최근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평화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가 줄어들고 급기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지만 11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평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공존 공영의 원칙이 6.15와 14선언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회담까지. 한편 평화의 훈풍이 불면서 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1,300여 명은 목포에서 신의주를 잇는 철도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평화시대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혹시 손양원 목사를 아십니까? 나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여수 지역의 순교자인데요. 그래서 여수에는 손 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올해 초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에서 순교한 손양원 목사. 한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몰두하고 여수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해 양아들을 삼은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런 손 목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3년 문을 연 기념관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 기념관 옆에 공원을 따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기념관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손 목사의 유족과 애양원 교회 사이의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유가족이 교회의 기념관 운영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똑바로 이어질까 하는 게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나가고 그렇게 되자면 유가족이 법인체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들은 교회가 아버지의 업적을 부풀리는 한편 유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양원교회는 기념관을 법인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유가족과는 운영 취지가 달라 사실상 공동 운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회가 유품을 처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손 목사에 대한 업적은 많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관 폐관이 길어짐에 따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아쉬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지검이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2월 초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조작, 금품 제공 등 선거 관련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 등 모두 336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2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근처에 있던 냉장고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에 맞춰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90세의 고령에 이르렀지만 이딴 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며 미쓰비시 측의 선택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돈 침대 파동과 관련해 광주 남구가 다음 달 중순부터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광주 남구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1,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이틀간 측정기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한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이달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역시 1인당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